네, 천일문 그래머 레벨 3의 챕터 9 관계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명사절이랑 부사절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남은 거는 형용사절만 남게 됐네요. 그래서 절이라는 게 우리 뭐였는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절이라는 거는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품사를 갖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명사절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절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문장인데 그 문장이 명사 역할을 하거나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이제 부사 역할을 해서 문장 내에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절은 뭐뭐 있었냐면 that, what, 뭐 if, whether, 의문사 명사절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형용사절은 이제 뭐가 있었냐면 오늘 공부하게 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부사절은 뭐뭐가 있었냐면 뭐 시간, 조건, 양보, 이유, 그다음에 목적, 결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면요. 이름에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자체가 뭐냐면 관계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관계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나오면서 문장을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명사를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를 수식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름에서 다시 한번 보면 자, 관계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나오면서 문장을 연결하고 명사를 수식해 준다. 자, 그럼 문장을 연결해 주니까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명사를 수식해 주니까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명사를 대신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대명사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명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관계 대명사가 그 명사 대신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명사는 뒤에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 다시 한번 외워두세요. 관계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나오면서 문장을 연결하고 명사를 수식한다. 아예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로서 두 문장을 연결을 해주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절이기 때문에 이제 형용사 절이에요. 그 다음에 대명사, 명사 대신 나왔으니까 대명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라는 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이고요.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이 형용사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절 접속사다라고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면요. 아래 보세요. Lisa has a dog. 그래서 리사는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는요, has a big body and long hair. 그러니까 이제 큰 몸과 그리고 긴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문장에서 관계 있는 명사를 찾아보면 앞에 있는 어덕과 뒤에 있는 이식 동일하죠. 그러면 이렇게 똑같다고 했을 때 이 it 대신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위치가 나오고요. 문장을 연결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사는 이제 강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몸과 긴 털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죠?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뭐한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아래 또 하나 보면요. 그 의사인데 어떤 의사냐면 who works at the children's hospital 했으니까 아동 병원에서 일을 하는 그 의사는 나의 삼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는 이제 뭐 일하는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리사가 강아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큰 몸과 긴 털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뭐 대신에 이 관계대명사가 나왔나 보니까 이 이제 관계대명사는 뒤에 있는 주어 대신에 나왔습니다. 주어 대신에 위치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걸 무슨 격이라고 하려면 주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 대신 나온 거 주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하나 빠져 있을까요? 주어가 하나 빠져 있겠죠. 자,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하나 빠져 있었을까요? 목적어가 하나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일 때 who, 사물이나 동물일 때 which, 그 다음에 모두 가능한 게 that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절에서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면 주격 관계대명사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 내에 뒤에 있는 동사는요, 앞에 있는 선행사에 수일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a dog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동사는 has라는 삼신 단수로 나와요.
이거 당연한 거죠. 왜냐면 걔 대신에 위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덕에 당연히 수일치 시켜줘야 됩니다. 자, 명사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ing는요. 뒤에서 이제 ing pp만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됩니다. 뭐라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략되고 나면 뒤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게 ing나 pp만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the students talking to the teacher. 그 선생님에게 말을 거는 그 친구는 내 친구 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분사가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서 나온 이 구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예술가에 의해서 그려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 분사만 남아도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was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자, 그럼 he got a present 했으니까 그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선물이냐면 이제 앞에가 사물이기 때문에 which가 들어가면 되겠죠. which was wrapped with a red ribbon 했으니까 빨간 리본으로 쌓여져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선행사가 a present였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3인칭 단수로 was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동태까지 들어간 거죠. 자, 여잔데 어떤 여자냐면요. lives next door. 옆집에 사는 여자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위치는 못 들어가고요. 사물이든 동물이든 쓸 수 있는 대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여자는 이렇게 돼서 주어가 좀 길어져서 뒤에 동사가 좀 멀어지거든요. 그래도 수일치는 잘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여성은 is very friendly. 굉장히 친절하다. 자, I have friends. 난 친구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이요? Came from different countries 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요. 자, 앞에도 이제 사람이 선행사였기 때문에 who가 들어가면 되고요. 뒤에 동사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 대신에 나온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하나가 빠져 있다. 자,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관계대명사 절 내에서 관계대명사가 목적어인 경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혼자서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주격은 비동사랑 같이 생략돼야 되지만 목적격은 혼자서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냐면요. Who you saw, 너가 본, 오늘 아침에 너가 본 그 소녀는 is my little brother, 나의 남동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있는 명사가 the boy랑 뒤에는 him이랑 같기 때문에 이제 이 him이 대신에 관계대명사 who나 whom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도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선행사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 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관계대명사 문장 연결한다 그래서 무조건 문장과 문장 사이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행사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간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나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근데 어떤 소설이냐면 쌤이 지난주에 recommended 다음에 목적어 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쌤이 지난주에 추천했던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he is the new captain 했으니까 그는 이제 이 새로운 코치장이다. 코치의 어떤 이제 캡틴 장이다. 근데 어떤 코치장이냐면 팀을 위해서 선발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이제 뭐죠? 선생님이 이거 코치가 선택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캡틴인데 어떤 캡틴이냐면 the coach selected 그다음에 목적어가 빠진 거네요. 자, 그래서 이제 팀을 위해서 그 이제 감독이 선택한 새로운 주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이때는 그러면 관계대명사 who나 that이 생략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격은 혼자서 생략이 가능하니까요. 자, 네가 나에게 소개해 준 그 사람은 아주 친절하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문장을 좀 구성하는 서술형을 쓰실 때 한글에서 봤을 때 네가 나에게 소개해 준 그 사람은이 주어요. 친절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어가 길어지는 이런 수식 어구들은 관계대명사 절로 이제 이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the person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이제 사람이죠. 근데 네가 소개해 준 거예요. 내가 introduced who you introduced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제까지 맞춰서 juiced까지 써주면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에게 소개시켜 준 그 사람은 아주 친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매일 사용했더니 앞 뒤에 있는 이제 그 컵을 수식해 줍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관계대명사 절이 뒤로 들어가니까 the cup 다음에 이 컵을 수식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which 그다음에 그가 사용했던 거니까 he used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가 사용했던 그 컵은 disappeared 해서 사라졌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바로 뭐냐면요. 지금 보면은 Johnny likes songs. 그래서 노래들을 좋아해요. 그 노래의 가사들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관계는, 우리 관계대명사니까 관계 있는 명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songs랑, they까지는 같겠지만, song을 만약에 they로 받아준다 그러면 they까지 같겠지만, theyer은 같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theyer이라는 소유격 대신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whose lyrics are touching 했으니까 그 어떤 노래의 가사가 감동적인 그 노래들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 절에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을 대신해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whose를 쓰면 되고요. whose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whose 뒤에 바로 명사가 나오고요. 앞에 있는 이 선행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수식을 해줄 때 이 앞에 있는 명사와 이 뒤에 있는 명사가 소유 관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그 노래가 그 가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데 이제 소유격 관계되면서 해석은 누구누구의 뭐뭐가 뭐뭐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do you know the boy? 그 소년을 아니? 그의 이름이 노아인?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로라는 이제 캣카페에 갔어요. 그곳에 캣들이, 고양이들이 사람들을 엄청 좋아하는 캣카페에 갔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누구누구의 뭐뭐가 뭐뭐인. 자,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는요, 또 뭐로 바꿀 수가 있냐면, of which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whose 다음에 of which가 쓸 때는요, 보통은 이제 더가 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of which가 쓸 때는 우리 whose 명사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whose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온다 했는데, 오브위치는 오브위치 뒤에 이제 후즈처럼 명사가 들어가도 되지만 명사가 먼저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작가가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것의 이제 타이틀, 제목이 로스트 시티인 책을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whose를 뭘로 바꿀 거예요? 이제 of which로 바꿀 수 있다 했죠. 그럼 of which 다음에 이제 타이틀이 들어가도 되고 타이틀 of which가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가 책을 썼어요. 그것의 제목이 Lost City인. 그래서 title of which is Lost City 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컷 보세요. I saw turtle. 나는 뭘 봤냐면 거북이를 봤어요. 근데 그것의 나이예요. 주어가.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그것의 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의 나이 얘가 주어가 되고 is over 해서 이제 100살이 넘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it라는 소유격 대신에 뭐가 나온다고 한 거죠? whose가 나온다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거북이가 나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관계요? 소유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북이의 나이가 is over 해서 100살이 넘은 인제 거북이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녀는 신발을 샀습니다. 그 신발의 색깔들은 인제 까만 색깔, 흰색이었어요. 그럼 she bought shoes 한 다음에 이제 their 대신에 뭐가 들어가죠? whose가 들어가죠. 그래서 whose colors are black and white 이렇게 되면 돼요. 네. 자, the students apologized to the teacher. 이제 그 학생이요, 선생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숙제가 늦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숙제가 늦은 거냐면 그 이제 학생의 숙제가 늦은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을 수식해 줘야 되니까 이제 the students 바로 뒤에 소유격 관계되면서 whose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the students whose homework 이렇게 돼야 돼요. homework was late 해서 그의 숙제가 늦은 그 학생이 선생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what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what은 the thing which의 의미라서 뭐뭐한 것이라는 명사절을 이끌게 됩니다. the thing이라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서요. 앞에 선행사가 나오지 않고 이제 그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사절에서 that, what, if, whether 의문사 명사절,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 공부할 때 what절 들어갔었죠? 그게 바로 명사절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관계대명사 what도 관계대명사니까요. 뒤에 불완전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what이라는 것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받아주게 되고요. 명사절이기 때문에 표시는 이렇게 표시하시는 게 좋고 해석은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what I want for lunch. 내가 점심으로 원하는 것은 햄버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어 자리 들어갔고요.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 너를 도울 수 있는 것을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어 자리고요. 자, 이 옷들은 are what she ordered. 그래서 그녀가 온라인에서 주문한 것이다. 해서 보어 자리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 또는 의문사는 무엇이라고 해석해서 두 개가 이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해서 확실히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학 문법에서 대학교 가서 혹시 영문학과를 가시게 되면은 공부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아니 혹은 중학교 수준에서는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과 의문사 무엇이라고 해석되는 게 구별이 되는 것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개 구분을 잘 하시면 되는데 그녀가 무엇을 주문했는지는 이렇게 되지가 않고 어떻게 되죠? 그녀가 지난 금요일에 주문한 것이 will arrive in a few days에서 언제 며칠 안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nobody knows, 누구도 모른다 해가지고 뭐가 들어가냐면 nobody knows라는 표현은 불확실성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불확실성 표현이니까 뒤에는 이제 의문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He asked me. 나에게 물어봤어요. 마찬가지 불확실성 표현 났으니까 어떤 과목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지 물어봤다. 해서 얘도 어떤이라고 해석되는 의문사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녀는 원했어요. 알기를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럼 내가 이제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둘 다 이제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문사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가 wanted to know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건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 표현이 들어가면 의문사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시면요. 내가 사고 싶은 것은 해서 이제 주어 자리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사고 싶은 것에서 와시로 시작돼서 이제 뒤에 불완전하게 바이의 목적어 빠져 있는 채로 명사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은 저 노란색 스커트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we discussed the thing 했으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논의했어요. 근데 어떤 것이냐면 the thing that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during the class 수업 시간 동안에 일어난 것을 논의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 thing that이 들어갔는데 이 자체를 뭐로 바꿔도 되냐면 what으로 바꿔도 됩니다. 자, someone found your wallet. 누군가가 너의 이제 어떤 지갑을 찾았대요. 근데 지갑인데 뒤에 또 명사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역할을 하는 이제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너가 잃어버린 그 지갑을 찾았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we found. 우린 찾았다. 근데 이건 어때요? 뒤에 바로 명사가 없습니다. 근데 find의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다, 을에서 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명사절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what이 들어가죠. 그녀가 옷장에 숨긴 것을 우리가 찾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그는 내가 쓴 것을 읽고 싶어 했다. 뭐뭐한 것이니까 he wanted to read 한 다음에 what I wrote 이렇게 되면 돼요. 내가 쓴 것. 그래서 이게 지금 read의 목적어 자리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다 wanted의 목적어고요. read의 목적어는 what I wrote까지가 되면 되겠네요. 요즘 나를 성가시게 하는 것은 소음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위층에서부터 오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나를 성가시게 하는 것, what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 bother me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what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단수 취급하면 됩니다. bother이 괴롭히다니까 나를 요새 괴롭히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 자리가 될 거고요. 바로 뭐냐면 이제 위층에서 오는 소음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I didn't understand. 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탐이 설명한 것을 그래서 뭐뭐한 것이니까 what Tom explained 시제까지 맞춰서 그 이제 탐이 설명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럼 관계대명사 수일치는 어떻게 하죠?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는 선행사에 수일치를 시키게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my book 대신에 위치가 나온 거니까요. 자, 소라는 친구예요. 근데 항상 이제 나의 걱정을 들어주는 그 선행사가 friend고 뒤에 이제 동사가 listens 3인칭 단수로 나와야 되겠죠?
자, 관계대명사 절이 문장의 주어를 수식할 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수식이 돼서 주어가 길어져도 뒤에 있는 동사는 앞에 있는 주어에 수일치 잘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상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진들인데 너가 이제 took 찍은 사진이에요. 그 해변에서 찍은 사진들이 그래서 놀랍다 해서 복수로 되겠죠. 자,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누구누구의 뭐뭐가 뭐뭐인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의 창문들이 깨진 그 집은 looks so scary 매우 무서워 보인다. 자, 주어로 쓰인 관계대명사 왓절은요, 단수 취급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동사도 단수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what I want to buy in the store. 내가 그 가게에서 사고 싶은 것은 우산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무조건 선행사로 보고 동사에 수일치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I like the dessert in the cafe. 내가 카페에 있는 그 디저트를 좋아해요. 근데 이게 선행사가 지금 low in sugar 했으니까 저설탕, 이제 설탕이 적게 들어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카페가 설탕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 대세 선행사는 dessert가 됩니다. 그래서 복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the dog. 걔인데 I raise with my sisters. 내 여동생, 언니들과 같이 키우는 그 강아지. 그래서 선행사가 길어졌지만 이제 the dog이기 때문에 is very cute로 이제 수일치를 단수로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sisters가 선행사가 아니라는 거 이제 해석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I like the people. 난 사람들이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니까 who have a good sense of humor 했으니까 좋은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The flowers, 이제 꽃들인데, which I planted with my mom. 했으니까 엄마랑 같이 심은 그 꽃들은 길어졌지만, flowers가 주어니까 are beautiful. 이렇게 되면 되겠죠. What you need to make sandwiches 있으니까, 자, 너가 이제 만들 필요가 있는 것, 필요한 것 이렇게 되겠죠?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너가 필요로 하는 것은 bread and eggs니까 바로 뭐냐면 빵과 이제 그 달걀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선행사가 마시기 때문에 is가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주어 자리 있을 때 단수 취급한다라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다음에 명사절 역할하는 왓절, 거기에다가 이제 수일치까지 공부해봤습니다. 이제 관계대명사의 개념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그 다음 챕터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